자, 이번 시간에 만성 콩팥병의 정의 및 진단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CKD라고 하는 건 신장에 이상이 존재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지속이 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이죠. 그리고 자, 이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어떻게 또 구체화시킬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GFR이 있겠죠. 자, 우리 사구체 여과를 예측하는 다양한 공식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60ml per min 1.73m 제곱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CKD 스테이징으로 따지자면 3, 4, 5에 해당하는 거겠죠. CKD3라고 하는 거는 다시 3A, 3B로 나뉘니까 3A, 3B, 4, 5에 해당하는 거고, 참고로 여기서 왜 3는 3A, 3B로 나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CKD3A는 59에서 45 구간, 3B는 44에서 30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또 진행악화 위험도가 나뉘더라 라고 해서 이거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A, 3B로요. 자, CKD 스테이징을 보시면 그러니까 1, 2, 3, 3B, 또 4, 5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알부민료 정도로 A1, A2, A3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세분화 시켜봤더니 또 위험도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1S3A랑 A1S3B가 진행악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한 번 나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EGFR 말고도 또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다양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방금 설명드렸던 알부민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부민료가 보통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24시간 동안 채취하게 되면요 30mg per 24시간이겠죠. 하루니까 이거 이상이거나 아니면 스팟으로 알부민 크레아티닌 레이시오, 그러니까 ACR이라고 하잖아요. 알부민 to 크레아티닌 레이시오인데 이걸 기준으로는 30mg per gram 이상일 때 이렇게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 침사 검사에서, 그러니까 유린 세디멘트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이상이 보이거나 아니면 조직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구조적, 기능적 이상, 신장의 데미지를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신장의 데미지를 시사하는 영상학적 소견이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한 신세뇨간의 이상, 또 자, 신이식을 한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CK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이 좀 안 오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혹시 알부민료 설명할 때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셨을 것도 같은데, 이건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예전에 설명드렸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이나 알부민이 소변에 많이 빠져나오는 건 결국 키드니 데미지를 시사하는 거고 중요하거든요. 예후상으로도. 그래서 일단 알부민료를 측정하는데 24시간 동안의 소변을 몽땅 모아가지고 그 안에 얼만큼 있는지를 직접 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렵겠죠. 정확하게 모으는 것 자체가. 그래서 1회 소변 가지고도 추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비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요.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걸 왜 비율로 사용하느냐, 보정을 하냐면,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근육에서의 크레아틴에서 생성이 되는 거죠. 변환이 돼서 이게 신장으로 배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육량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값이 아니죠. 인종, 성별, 나이 등에도 영향받는 게 크레아티닌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교적 일중 내에는 일정하게 배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24시간으로 바꿔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제가 그 공식을 또 유튜브에 올려서 설명드린 적도 있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부민, 프로테인 같은 거를 크레아티닌 값으로 이렇게 보정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 자, A1이라고 하는 게 30mg per gram 이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30, 300이거든요. 그러니까 A3라고 하는 건 300이 넘는 값이죠. 그래서 그 사이는 A2는 30에서 300이 되는 거고, 어쨌든 A1, A2, A3 EGFR로 구분한 CKD 스테이징과
또 A1, A2, A3 각각 이제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중요한 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크레아틴인의 그람이에요.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알부민의 양이고, 이 그람이라고 하는 건 크레아틴인의 그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300mg per gram 크레아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린 세디멘트에서 이상은요, 보통 레날 튜블랄 셀이 소변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WBC, RBC 캐스트가 보이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학적 이상,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영상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어쨌든 신장의 데미지를 조직학적이든 영상학적으로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직학적으로는 혈관 쪽, 아니면 사구체 쪽에, 아니면 사이질 쪽, 세관 쪽, 그러니까 튜블로 인터스티셜 쪽에, 아니면 낭성 질환 같은 거 다 조직학적 증명이 가능할 거고요. 또한 영상학적으로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시스틱한 리전, 그러니까 사실은 심플 시스트 같은 거는 배제를 시킵니다. 자, 다낭성 신질환 있죠. 나중에도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ADPKD 같은 거,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같은 거, 아니면 또 수신증 같은 게 관찰이 되거나 하이드로네프로시스죠. 그리고 자, 신동맥 협착, 레날 아터리 스텐소시스 같은 것도 영상학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보통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젊은 여성에서는 파이브로머스큘라 디스플레이지아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신부전이 발생하면은 신장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스몰 에코제닉 키드니가 보이는 경우, 그리고 또 신경색으로 인해서 허혈 때문에 콜티칼 쪽에 스카가 보이거나 아니면 또 방광, 요관, 역류 같은 거 있죠. VUL 같은 거. 이게 또 영상학적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데미지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베지코 유레터럴 리플렉스 약자죠. 자, 그리고 이제 신세뇨관 이상은요, 레날 튜블라 디스오더고 당연히 이제 전해질 이상이나 산염기 이상으로 자, 나타나겠죠. 그리고 신이식,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신이식을 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의 사구체 여갈이 얼마든 간에, 그리고 신손상의 표주자가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에 상관없이 과거에 신이식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 만성 콩팥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다음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하나 이상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CKD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제가 설명드렸던 신장 이상, 그러니까 구조적, 기능적 이상에 속하는 거고, 여기를 이제 3개월 이상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자, 기간 3개월 이상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EGFR, 그리고 신장의 손상. 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으면 일단 CKD다. 그런데 기간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구체성 혈뇨가 나왔는데 4주밖에 안 됐다. 그건 CKD가 아니겠죠. 기간도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자, 사실은요, 여기 EGFR을 구할 때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MDRD 공식, CKD 에피 공식, 또 시스타틴 C를 이용한 공식, 또 크레아티닌과 시스타틴 C를 이용한 공식. 갑자기 시스타틴 C는 또 뭐냐? 자, 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걸 또 보고 EGFR을 잘 설정할 건지 이런 것도 또 까다롭게 들어가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제가 건토리 사이트에서 따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